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문지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2급 과정을 맡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수업을 했어요. 저는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생겼던 때가 기억이 나요. 짧게 말하자면 대학교에서 외국어를 전공하고부터인데요. 외국어를 배운다고 다 한국어 선생님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외국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어 선생님이 된 계기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외국어를 배워서 여러 나라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언어를 배우는 그 자체도 재미있었어요. 특히 이 말이 한국말로 뭐일까 고민하고 딱 맞는 네. 말을 찾았을 때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외국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서 고민을 했는데 근데 제가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한국어 교육 공부도 하고 국어 국문학과 수업도 들으면서 준비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자면 네네네.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외국인 선생님들의 한국 생활이 조금 좋아 보이기도 했어요. 외국 공부는 이렇게나 힘든데 선생님들은 한국어를 못 하시는데도 한국에서 너무 멋지게 일하고 계셔서 나도 한국어를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이나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으로 혹은 부전공으로 공부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는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에 합격하면 또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이것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더 있긴 한데 학위 취득이 조금 보편적인 과정이고요. 저의 경우에는 학부에서 외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어 교환 양성 과정을 이수했지만 더 심층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 덕목이 필요하지만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것보다 제가 더 신경 쓰고 더 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몰입을 하다 보면 친구가 할 이야기를 자꾸 맞추게 되더라고요. 스피드 퀴즈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외국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 친구가 말할 기회를 뺏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초급 학생들은 말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할 수 있는 말은 너무 적어서 본인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거든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찾아주면서 말할 기회는 뺏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하면서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에 처음 왔었는데요. 한국어 교육관이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너무 깔끔하고 건물도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센터가 역사가 길기도 하고 좀 체계적이어서 좋기도 했고 한국어 선생님들도 아주 많으시고 센터 규모도 커서 졸업하고 꼭 여기서 수업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수업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제가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서 완전히 낯선 환경이었잖아요. 설레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외국에 갔을 때 외국어를 못하는 상태로 가는데 근데 행정 업무는 다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아주 어려웠는데 근데 한국어 센터에는 친절한 도우미들도 있고 행정실 직원 선생님들, 조교 선생님들도 아주 친절하셔서 잘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그 나라 친구를 만드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한국어 센터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같은 반 친구들하고 친해져서 많이 이야기를 해도 한국말이 금방 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들을 한국에서 만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업을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재미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서 생긴 고충들은 조금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일찍 일어나서 일찍 오고 수업도 원활히 진행이 되었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 직전에 일어나서 모니터 열고 잠도 잘 안 깨어 있다거나 지각도 조금 늘었고요. 온라인 수업이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때 딴짓을 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모국어인 한국어로 수업을 들을 때도 어려웠는데 외국어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화면에서 말하고 있는 선생님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도 조금. 근데 저는 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생각보다 친구들이 아주 잘 하더라고요. 아마 2급 학생들이어서 진짜 어려운 문법은 아직 안 배워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아마 중급, 고급이 되면 고급 어휘하고 문법이 나오면서 그때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면 수업을 할 때는 보통 수업 한두 시간 전에 학교에 도착해서 그날 수업할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숙제나 그런 부분 피드백을 하고 다음 수업 준비를 하고 집에 갔는데요. 이제 수업 준비가 다 되면 저녁 시간은 여가 시간으로 보냈어요. 저는 운동 배우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좀 한국적인 것을 가르쳐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무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원래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는데 성인이 배울 것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전에 배운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려면 아직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배우고 있어요. 저는 한국어 센터는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하기도 했고 그때 하면서 더 가까이에서 한국어 교육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 센터에서 인턴 생활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일하면서도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훌륭한 선생님도 정말 많으시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인턴을 할 때는 이 한국어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곳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업을 듣게 되었는지 알게 됐어요. 이것들을 알고 나니까 더 감사한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알면 조금 더 잘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것보다 다른 걸 얘기하자면 언어를 좋아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한국어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요즘에는 그 외에도 본인의 장점이나 강점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격이 좋으면 재미있는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글씨를 잘 쓰면 또 그것도 칠판에 글씨를 이쁘게 쓰면 학생들이 그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아니면 수업 외에도 한국과 관련된 특기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려대학교 한국어센터가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동아리도 있고 현장 체험학습도 있고 도우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것들이 축소 운영되어서 너무 아쉬워요. 다들 지금 조금 한국에서나 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다들 열심히 이겨내서 얼른 이 상황이 괜찮아지면
직접 만나서 재미있게 같이 수업했으면 좋겠어요.